네,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신고 납부하는지,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언제까지 납부하는지, 납세지는 어디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소득이 발생된 개인에게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을 크게 둘로 분류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와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거주자랑 비거주자를 구분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냐 외국인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 주소지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외국에서 사는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기간보다 훨씬 길다면, 예를 들어, 그리고 외국에서 소득의 원천이 더 많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다 거주자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디에서 소득이 주로 발생되느냐를 가지고 접근해요. 소득세는. 그래서 만약에 국내 주소가 있거나 여기까지를 보면 국내 주소지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소지가 있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국내 주소지가 있거나 두고 있고 183일 이상 거소를 하고 있는 개인은 다 거주자로 분류한대요. 183일은 1년에 365일 중에 절반 이상이 되겠죠. 182.5가 아니고 3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1년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거주했거나 거소는 잠시 머무는 곳, 일반적인 생활 환경이 다 적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걸쳐서 생활하는 곳, 이런 곳들을 거소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비거주자는 누구니? 그러면 이렇지 않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거주자랑 비거주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소득세와 관련된 납세 의무자를 구분하냐면, 그래서 어떤 개인이 거주자로 지칭되면 그 거주자는 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다 합산해서 그 개인에게 과세해요. 소득세는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기본 원천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합산 과세해야만 그 사람의 모든 소득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국외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천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고 외국인 아니고 당연히 주소지가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살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60일 정도 외국의 어떤 기업과 뭐 조인을 했거나 해서 이 외국에 가서 뭔가 일을 하고 그 일을 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을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냈든 안 냈든 그건 다시 이중과세를 조정해 줄 거고, 반드시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과 여기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반드시 더해서 신고한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비거주자면, 자, 우리나라에 비거주자가 있다. 그 얘기는 거주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해볼게요. 쉽게. 그럼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잠깐 머무는 거죠. 183일 이상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잠시 우리나라에서 머물면서 소득이 발생됐대. 그럼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이 사람에게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인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과세를 해요. 그래서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거주자랑 비거주자를 구분하냐? 결론은 이거였네요.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안 써 있긴 한데요. 국내 국외 구분하지 않고 과세하죠. 그 죄를 무제한 납세 의무라고 부르고요. 무제한. 근데 얘는 국내 소득만 과세하죠. 국외 소득은 과세를 못하죠. 그래서 제한적인 납세 의무, 무제한 납세 의무, 제한적인 납세 의무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대요. 여러분, 법인 아니면 개인밖에 없어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돼요. 법인이 아니래. 그러면 개인밖에 없잖아. 그렇죠? 어떤 단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이 되는 거고요. 법인격이 없으면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단체입니까? 아파트 사세요. 여러분, 아파트 관리실은 뭘까요? 아파트 관리실은 별도의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둘 다 아니죠. 단체예요. 단체인데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어떤 엄청난 일이 이 안에서 소득이 발생돼서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관리실이 딱 법인 아닌 단체고요. 그러면 이들은 무슨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겠어?
개인이니까. 소득세법. 만약에 얘가 법인격이래. 그럼 법인세법에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세법에 있어서 얘가 어느 세법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구성원이 공동사업하는 걸로 봐가지고 각각 우리가 각각 개인별로 과세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단체 하나의 거주자 아니면 거주자가 아니면 한 비거주자일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단체를 한 인격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각각의 이익이 분배되고 각각의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그 모든 소득의 원천을 분배받는다면 그 개개인들의 소득으로 보겠다는 게 첫 번째 박스였던 거예요. 말 문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인데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TAT 2급에서 부가가치세를 공부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몇 번 있었냐면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과세기간을 구분했죠. 6개월 단위로 1기, 6개월 단위로 2기 그렇게 과세했는데 소득세는 한 개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의 소득을 6개월 단위로 끊기는 애매해요. 우리가 평생 소득이 있을 건데 그 평생 소득을 나중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중에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를 한 주기로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하지 않고요. 원칙은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그냥 우리는 1기라는 과세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다양하게 있을 테니까 기다렸다가 언제 신고 납부하냐면 원칙은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5월 한 달 동안 합산해서 신고하는 과세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종합과세하는 기간이 요때고요. 요때 신고하는 건 어떤 신고냐면 모든 소득에 대한 걸 확정 신고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 한 과세 기간. 근데 이 거주자가 어느 날 사망했대.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의 기간은 사망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인격이 없는 상태인데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1월부터 사망일까지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출국했대요. 그러면 출국했다는 얘기는 놀러 갔다는 뜻이 아니라 이때까지는 거주자였는데 이날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은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지막 거주자로서의 과세기간은 출국하는 날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에 한 번이고 근데 그것의 예외는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바뀌었을 때요. 죽었거나 출국했거나 그런 경우는 그 날까지를 그 사람의 마지막 과세기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납세지를 한번 볼게요. 거주자, 비거주자 중에서 여러분이 거주자로서 살아갈 때 5월이 되기 초나 뭐 4월 전 아니면 5월 되고 며칠 사이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납세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신고하라고. 신고 안 내서.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국가에다가 얘기한 적도 없지만 내가 속한 관할세무서에서 내 집으로 통지서를 날리죠. 자, 우리 소득세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또는 신고 납부하게 돼요. 나는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소지가 없으면 뭐 거소지 이렇게. 근데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뭐 집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자면 사업장의 소재지. 소득이 혹시 사업장이 없다면 그 소득이 발생되는 그 장소로.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되는 원천 장소. 개인 같은 거주자는 살고 있으니까 주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소지. 자,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요.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놓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쉽게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납세지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소득세에서 만약에 짜장면집을 한다. 개인이고요. 그러면 짜장면집을 하는 개인은 세금을 적어도 여러분이 공부했던 세금에서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부가세는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전가한 세금을 들고 있다가 납부하는 거니까. 먹튀하면 안 되고요.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지만 내는 거야. 소득이 없으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짜장면집이 가게가
세 군데 이렇게 있어. 강남에 하나 있고 저기 부산에 하나 있고 뭐 대구에 하나 있대 이렇게. 근데 각각의 장소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감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러면 이 개인은 짜장면집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할까요? 원칙.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신고하는 거였죠. 그래서 강남에서 돈 벌어 먹은 거는 강남 세무서, 얘는 부산 세무서, 얘는 대구 세무서 각각 신고하는 거예요. 부가세는. 근데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 부가세 말고요.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다 내 거죠. 박 씨 거죠. 그럼 박 씨의 소득이니까 어떻게 돼요? 강남이 안 내요. 몰아요. 얘 어디 사냐면 경기도에 살거든요. 그럼 경기도와 관계가 되는 경기도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날리는 거예요. 그 개인에 대한 소득이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주소지고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세하는 방법의 차이가 아주 많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부가세를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 공부할 때 또 중요한 초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짧게 소득세의 기본적인 흐름을 같이 살펴봤는데 과세기간, 또 납세 의무자, 과세기간 납세 의무자, 납세지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